스프링 3.0에 추가되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REST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서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API, HTTP API, 우리가 이제 REST API라고도 하죠. 그거를 호출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 때 그럼 뭐 쓰십니까? 대부분 다 이 REST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하시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근데 오늘도 그 유쾌한 스프링방 채팅방에서 또 한번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REST 템플릿 이제 없어지지 않나요? 디프리케이트 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REST 템플릿은 이제 없어질 거니까 이거 쓰지 말고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해라. 근데 웹 클라이언트는 스프링 웹 모듈만 그 프로젝트에 추가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웹 플럭스라는 모듈 추가해줘야 됩니다. 스프링 부트라면 그 스타터 중에서 웹 플럭스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추가를 해줘야지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냥 스프링 MVC,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블릿 기반의 웹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거 웹 클라이언트 REST 템플릿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쓰겠고, 그 다음에 웹 클라이언트를 대신 쓰라는데 웹 클라이언트를 쓰려니까 스프링 웹 플럭스 모듈이 통째로 다 들어오는 거죠. 라이브러리도 되게 많이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갑갑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웹 클라이언트, 뭐 오픈 페인 얘기도 나왔네요. 예. 자, 요거를 이제 제가 히스토리랑 현황,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란 거는 한국에 계신 그 스프링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REST 템플릿은 스프링 5에서 디프리케이티드 됐다. 디프리케이티드 됐다는 건 뭐죠? 이게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완전한 이제 그 대안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음 버전쯤에 혹은 다다음 버전쯤에 완전히 제거될 거다. 쓰지 마라 그 얘기죠. 네, 사용하지 말라는 그 디프리케이티드라는 그 애노테이션도 아예 자바에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문서에도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는 REST 템플릿은 디프리케이트 되었다라고 스프링 개발팀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얘기죠. 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웹 플럭스를 쓴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웹 클라이언트 사용하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이제 웹 플럭스 같은 리액티브 방식의 이제 개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전통적인 스프링 MVC 개발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REST 템플릿을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건가? 스프링 5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스프링 6가 된 지금 시점은 또 어떻게 된 건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REST 템플릿 잘만 쓰고 있는데 왜 이게 없어진다고 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지? 어디서 누가 이 가짜 뉴스, 뭐 루머, 유언비어 뭐 이런 걸 퍼뜨리나?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REST 템플릿 디프리케이티드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문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것도 꽤 유명한 권위적인 그런 그 벨던 같은 데서도 이 검색 조건에 실리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문서를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REST 템플릿은 디프리케이트 됐고 언제부터? 스프링 5 나오면서,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멀쩡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또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링크드인에 또 누가 이제 글을 썼는데 여기도 아마 여기는 아예 제목에 이렇게 돼 있네요. REST 템플릿은 디프리케이트 돼 있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이거 나오나?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벨덩에서는 디프리케이티드 됐다라는 얘기가 있나? 여기는 그 얘기는 없네요. 근데 왜 검색에 나왔지?
아무튼 웹 클라이언트 아마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한 출처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공식 문서, 스프링 레퍼런스 매뉴얼 혹은 그 레스트 템플릿이 디프리케이트 돼 있으면 소스 코드에 디프리케이트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자바독 커멘트에 디프리케이트 됐으니까 이제 이거 다음 버전쯤에 없어질 겁니다.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스프링 소스 코드를 받아서 요거 아니구나. 여기다. 여기 이제 최신 스프링 소스 코드고요. 6.0.6이죠. 요게 이제 REST 템플릿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봤어요. 뭐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핵심 부분은 아마 요 밑에 노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에서부터 이 클래스 REST 템플릿은 메인티넌스 모드에 들어간다. 이제 유지 보수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혹시 보안이나 아직 뭔가 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정도의 버그 정도는 수정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거를 더 발전시킬 계획은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웹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걸 고려해라. 이게 훨씬 더 모던한 API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크, 에이싱크, 스트리밍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지원해 준다. 동기, 비동기, 스트리밍 모드까지 다 되니까 이게 짱짱 좋으니까 이걸 쓰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은 그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랑 비슷해요.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더라, 추천하더라. 근데 그건 맞는데 근데 여기에 어디를 찾아봐도 deprecated라는 말이 없어요. 있나요, 여기?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deprecated가 보면 있는데 요거는 요 do execute이라는 요 메소드가 deprecate 됐다는 거고 이 클래스가 deprecate 됐다는 얘기는 없죠. 예. 그래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REST 템플릿 안 없어집니다. deprecate 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적어도 뭐 스프링 7.0 나올 때까지도 살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메이저 버전 하나는 올라가야지 deprecated라고 표시한 뒤에 메이저 버전이 다음 버전 나올 때쯤에 보통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까지 그게 안 붙었으니까 6.0에서는 당연히 안 없어질 거고 7.0도 7.0에서도 일단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가서 deprecate 시킬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이 REST 템플릿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이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나는 이거 무서워서 못 쓰고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지. 근데 저는 이제 웹 클라이언트를 좋아하고 제가 웹플럭스나 리액티브 개발하는 거를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걸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게 좋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스프링 MVC 동기 방식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그런 웹 개발 방식에서는 웹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게 별로 주는 장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능이나 뭐 이런 면에서 뭐 이 웹 클라이언트 구간이 비동기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성능을 빠르게 해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더 느리게 만들 뿐이에요. 좋은 거는 저거죠. 이제 API가 좀 더 모던하다는 거. 그러니까 REST 템플릿에다가 그냥 간단한 사용을 하면 괜찮지만 헤더 같은 거를 집어넣고 이러면 뭐 그 이제 리퀘스트 엔티티 만들고 헤더 만들어서 집어넣고 코드가 좀 약간 뭐랄까 번잡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 그 웹 클라이언트는 요즘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체이닝 형식으로 계속 그 점으로 이어가지고 계속 써가지고 하나의 작업을 그 문장이 끝나기 전에 다 완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편리합니다. 게다가 이제 얘는 나중에 이제 웹 플럭스로 넘어가서 비동기 방식으로 사용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하지만 나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REST 템플릿이면 충분해. 뭐 이거 뭐 스프링 당연히 지원하고 지원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도 이거 잘 지원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 부트 사용하면 REST 템플릿 빈으로 등록해 놓잖아요.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되게 편하죠. 근데 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저는 이제 누군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그게 퍼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뭘 발견했냐면 이게 실제로 REST 템플릿이 deprecated 된다라는 얘기가 스프링 공식 문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추적을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스프링 5.0이 언제 나왔죠? 2019년인가? 네, 아무튼 2020년 2월 12일자 그 커밋을 찾아봤어요. 이 REST 템플릿에 대한 그 Git 스토리인데 여기에 보면 그 커밋 메시지가 그 REST 템플릿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업데이트했다 이거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잠깐만 이게 최신 건가? 이게 여기 있네요. 네. REST 템 이게 그 스프링의 REST 템플릿에 그 자바 독에 붙어 있던 거예요. REST 템플릿은 deprecated 될 거다. 퓨처 버전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새로운 뭐 그 피처들이 추가되지는 않을 거다. 메인티넌스 모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똑같긴 한데 분명히 deprecated 된다고 여기 표시를 해놨죠. 충격이죠.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은 이걸 보고 REST 템플릿 이제 없어지네. 이거 계속 쓰다가는 큰일 나겠다. 어쩔 수 없이 웹 클라이언트 써야지.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디프리케이트 돼 있어도 진짜 없어질 때까지는 지원되니까 일단 쓰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구글 검색에서 찾았던 그런 문서들, 그런 블로그들 이런 데서 REST 템플릿 디프리케이트 됩니다.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이제 쓰지 마세요. 이런 조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요게 요 날짜에 2020년 2월 12일자에 그 커밋에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deprecated라는 그 내용이 사라집니다. 슬쩍 이걸 빼버렸어요. 그죠? 그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원래는 deprecate 시키려고 이거 제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남겨놔야 되겠다. 너무 원성이 자자하다. 뭐 추가 기능은 넣지 않더라도 일단 유지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심경의 변화를 개발자들이 가져와가지고 그걸 슬쩍 바꿨는지 어쨌는지 이걸 좀 알고 싶으면 요 커밋에 대한 그 뭡니까 이 보통 이제 어떤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수정을 하고 그 이슈 넘버를 달아가지고 보통 커밋 로그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잠깐만요. git 로그 말고 여기 있네요. GitHub에서 이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추적해서 나가서 보면은 요게 요 이슈를 클로즈하기 위해서 이 커밋이 진행이 됐다. 요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슈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어떤 논의를 한 끝에 이 결정을 했는가 그랬더니 사실 별 논의한 게 없어요. 이 사람 뭐죠? 로센 뭐 스트로얀스키 얀 셰프. 네. 우리 백기선님이 PR 올린 코드를 그 스프링 웹 테스트라는 프로젝트에 넣어준 덕분에 그게 나중에 이제 스프링의 코어에 머지되면서 우리 백기선님이 작성한 코드가 스프링 코어 프레임워크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해준 분이죠. 실제로 스프링 MVC 프로젝트 또 스프링 웹플럭스 이거를 사실상 3.0 이후에 계속 이끌고 있는 사람의 리드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이슈를 뭐라고 다뤘냐면 자, REST 템플릿은 그냥 메인티넌스 모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를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그게 더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게 더 정확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다는 얘기는 디프리케이티드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안 할 거고 단지 이제 웹 클라이언트 이제 스프링이 5.0 나오면서 웹플럭스를 되게 밀었죠. 리액티브 우리 이거 잘 된다 막 이거 확 밀고 나갔는데 그게 실제로 안 먹힌 거예요. 생각보다 그 뭐랄까 그 리액티브나 그 웹플럭스 사용자들이 많지 않았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어쨌건 제 생각에는 그 스프링 그 웹 쪽을 개발하는 스프링 코어 개발자들이 REST 템플릿 없애려고 생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야 이제 우리 다 리액티브 세계로 다 갈 거고 거기서 이제 웹 클라이언트가 메인이 될 거니까 REST 템플릿은 없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마 거기다 커밋을 달아놨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도움이 잘 안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슈를 슬쩍 달더니 아까처럼 커멘트를 바꿔놨어요. 그게 20년이니까 2020년 2월이니까 2001년, 2년, 3년 벌써 그게 없어진 지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개발자들이 예전에 봤던 그 기억으로부터 계속 퍼진 이야기들을 믿고 REST 템플릿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니까 웹 클라이언트 꼭 사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건 되게 간단한 얘기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REST 템플릿 웹 클라이언트 뭐 요거 이제 장단점이나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될지 뭐가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선택인지 뭐 이런 것 등등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스프링 6에서는 스프링 5에서는 REST 클라이언트가 두 가지였거든요. REST 템플릿과 그 다음에 웹 클라이언트. 근데 6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스프링 6에 추가된 새로운 REST 클라이언트 기술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아시는지 한번. 자,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이제 스프링 6.0의 최신 문서인데 REST 클라이언트가 웹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REST 템플릿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HTTP 인터페이스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 오픈페인 같은 라이브러리 혹시 써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는 이런 스타일의 코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인터페이스만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면 리포지토리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현은 동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주는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는 그냥 애노테이션으로만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와 유사하게 내가 API를 호출하는 그 클라이언트 코드 자체도 애노테이션만 선언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만 만들면 실제로 얘를 호출하는 모든 그 클라이언트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이 스프링 6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HTTP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레트로핏이라고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던 기술이죠. 자, 어쨌건 HTTP 인터페이스가 들어왔는데 요거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대략 어떻게 생겼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네요. 자, 일단은 REST 템플릿에 대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웹 클라이언트가 주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불편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써보시고 팀에서 이거 두 가지 짬뽕해서 쓰면 좀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라이브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새로운